반갑습니다. 오늘 2월 22일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출석 부를게요. 엄형조님 1등 하셨습니다. 네. 해기스님 오셨고요. 저녁 먹고 소화시키는 중이시고요. 부기영화님은 다락에서 보고 있으시다고. 왜 쫓겨났어, 그걸로? 높은 데로 가지 마요. 다락에서 보고 계시고요. 네. 희망님 오셨습니다. 행복한 뜨은기님, 박건태님, 반갑습니다. 담비랑님, 쑥쑥이님, 핫뿌리님 오셨고요. 오늘 알람이 안 왔어요. 혼내줘야 되겠네. 유튜브가 가끔씩 그래요. 네. 김엠비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공간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백억 부자님, 백호님 반갑습니다. 최리치님 딸이 유치원을 졸업했군요. 이제 초등학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축하합니다. 네, 미리 축하드려요. 짜장면 먹어야지, 이런 날은. 네. 자, 박혜경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암스트롱님은 시장은 하락인데 기분이 좋아요. 네, 그 약간 변태의 기질이. 네,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막 때리고 아니면 맞고 막 그럴 때 기분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 네. 자, 풍림 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써니쌤님 반갑습니다. 류준영님, 네, 뭉치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네, 날마다 불기둥님 어서 오세요. 위렌쿠키님, 피헤븐님 반갑습니다. 오키님 오셨고요. 김영철님, 가치나님, 서향진님 반갑습니다. 부저스통님,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계시고요. 네, 황인수님, 연기금 나빠요. 맞습니다. 꿀려님, 찐빵님 어서오세요. MNS님, 노마드님, 빠더써니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김대수님, 눈팅만 하다가 인사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혜영님 어서오시고요. 네, 노마드님, 임희진님, 이상철님, 아리님, 김은주님, 자본가님 어서오세요. 김하영님,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영끼리 또 잘해봐야 되겠죠? 네, 라라치제님 어서오시고요. 총알충전님 어서오십시오. 줄리아 로버트님 반갑습니다. 오기부님, 김균혜님 어서오세요. 채팅창을 조금 바꿨어요. 이제 눈이 안 와가지고요. 네, 눈 안 오는 걸로. 이제 혹시라도 테마가 꼽히는 테마가 나오게 되면 꼽히는 테마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시가 됐으니까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오늘 성투사가 윈도우 드레싱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막 까불더니만은 시장이 상승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장중에 1% 정도 올랐었죠. 그래가지고 야, 성투사 이놈이 진짜 뭔가 대단한 걸 먹었구나. 산삼 깍두기를 맨날 먹는다더니 그냥 계룡산에 전기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오후에 밀리니까 어찌요, 성투사 끝났구나. 저 새끼 또 뻥쳤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산삼 깍두기 먹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연기금이 말을 안 듣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네, 조님 어서 오시고요. 네, 성성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성태사 오늘 아침부터 돗자리 깔았구나. 네, 비싼 거 깔았네. 그런데 오후에 접었어요. 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접었어. 추워진대더라고 오늘 오후부터. 젠장한. 자, 시장이 왜 빠졌는지 우리가 이제 이것부터 좀 분석을 합시다. 사실 오늘 그 분석의 초점은요, 아침에 시장의 그 분위기는 왜 좋을 수밖에 없었냐. 일단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금융투자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뭐 증권사라든지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는 그냥 금융 쪽 일하는 애들이 투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네들이 매수를 했어요. 왜 매수를 하느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얘들은 항상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금융투자 애들은 주가가 빠지면 사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팔아. 그 위에서는 또 팔아. 그 다음에 많이 내려면 또 사. 또 올라가면 팔아. 내려가면 또 사. 이거 예, 그냥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하는 그냥 단타야, 단타. 네, 단타. 금융투자는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 때 됐다. 네, 사야 된다. 딱 보니까 월말이거든. 이번 주부터 윈도우 드레싱 들어가면 딱 맞겠네. 그리고 얘기 다 끝난 거잖아요. 금융투자. 야, 니네들은 오늘부터 사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늘 연기금이 금융투자가 샀어요. 실질적으로. 네, 금융투자 쪽 한번 봐봐요. 매매 동향을 금융투자만 딱 빼고 볼게요. 아침부터 샀어요. 1,400억이나 샀다가 뭐 이상한데? 그래서 좀 팔았다가 다시 눈치 보이니까 샀다가 또 팔았다가 마지막에 또 사서 끝났어요. 그럼 금융투자가 매수한 건 맞거든요. 맞아. 근데 왜 지수가 안 올랐지? 딱 보니까 네, 연기금이
주식을 계속 팔아치운 거예요. 아침에 조금 사는 척 하더니 그냥 쭉 갖다 팔아버립니다. 자, 연기금이 매도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정말로 크게 조정받겠느냐, 그게 연기금 때문이겠느냐 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맹점을 하나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오늘 시황은 진짜 무슨 진짜 산삼깍두기 저리 가라고 중요한 내용이겠다. 자, 봐봐요.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라. 이거야.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왜 빠졌니? 그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한다면 왜 계속 하락하겠니? 이거거든요. 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지금 시장이 조정을 계속 받을 겁니다. 계속 받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무슨 이유로 얘기하는 거죠? 네? 무슨 이유로? 시장이 하락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때문이죠? 왜 때문일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왜 때문일까요? 왜 때문일까?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 겁니다. 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쵸? 국채, 미국 장기 국채 왜 이렇게 길어? 금리의 덴버공항인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요즘에는 조금 길거나 띄어쓰기 안 되면 무조건 덴버공항이야.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띄어쓰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장기 국채 금리의 인상, 금리의 상승이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연기금 매도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야. 그죠? LG 트윈스 아닙니다. 텍사스입니다. 타이거즈 아닙니다.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모르세요? 이거 메이저리거예요. 메이저리거. 미국 걸로 한 겁니다. 텍사스요. 텍사스. 지금 텍사스에 있는 미국 공장이, 삼성 공장이 약간 가동 중지가 들어가 있죠. 날씨가. 텍사스가 지금 눈이 오고 막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저도 야구 몰라요. 그냥 이렇게 빨간색이라 산 겁니다. 나라고 뭐 알겠어? 메이커는 나보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저만큼 모르는 사람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저 메이커 잘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입고 하는 거지. 트윈스 이런 거 몰라. LG 트윈스 아직도 있어요? 요즘에 LG 트윈스가 아니라 뭘로 바뀌지 않았나? LG가 아직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야구 안 봐요 저는. 자, 아무튼요. 이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후에 연기금 매도가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연기금 매도 없어요. 근데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연기금이에요. 이거 뭔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 시장이 내려갔죠? 시장이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연기금이에요. 시장을 하락시킨 가장 나쁜 놈은 연기금이야. 이 개 같은 아니지. 멍멍이 같은 연기금이란 말이야. 야, 그러면 하락의 원인이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연기금?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고 장기 국채 때문이 아니고, 그러면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냐, 인플레 때문이냐? 부자스통님 슈퍼챗 부자스통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름 선방하셨군요. 성투사 덕분에. 잘하셨어요. 그럼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플레 때문에 매도하고 있는 거냐? 이 연계금, 얘네들이 매도하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 때문입니까?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는 이유 뭡니까? 맞춰보세요. 뭐겠어요? 성대모사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거 있다. 이낙연. 연기금은
인플레 때문에 뒤에만 이렇게 조금 하면 되는데 네.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연기금 개 같은 놈들 왜 팝니까? 네, 그런 거 요즘에 재밌대더라. 그래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 연기금이 파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얘네들 인플레 때문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왜 파는 거예요? 네, 차익 실현 때문에. 차익 실현 하느라고 바빠요. 네. 차익 실현을 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비중을 조절하겠다. 네. 주식 비중을 조절하겠다. 얘네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갑자기 살려달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했나? 제가요. 이게 좀 재밌었어요. 네. 조금 더 연마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 비중을 15%로 축소시키겠다. 네. 축소시키겠다. 자, 비중을 축소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이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수익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내가 원래는 15%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소해야 되겠죠? 15%가 넘어가잖아. 수익이 나니까. 원래 1,500만원 갖고 있었는데 수익이 나가지고 2,0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500만원어치 팔아야 되겠지. 그거 팔고 있는 거라 이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팔래? 그랬더니 30조 원을 더 팔래. 더 판대. 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골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약간 뿔이 났어요. 화가 나고 있습니다. 연기금 이 새끼들은 우리 돈 가지고 가서 국내 주식 빼먹고 국민들 엿먹이는 게 일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억울합니다. 네.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비중을 지키려고 하다고 파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국민청원도 올려 청와대에다가 네, 연기금이 주식 좀 그만 팔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금융당국에서 뭐합니까? 액션 아마 취했죠. 액션 취합니다. 야, 니네들 매매 내역 좀 갖고 와봐라. 네, 이 매매 내역 좀 갖고 와볼래? 그렇게 액션 취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액션 취했다고 해서 매매 내역을 줄 수는 없겠죠. 야,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국민들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반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니네 적당히 팔어. 적당히 팔어. 애들이 그렇더라. 적당히 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8 가입이 오늘까지인가 봐요가 무슨 말일까요? 네. 가입은 언제까지나 가능하시죠? 네. 평생 가능하신데 이벤트는 없고요. 이벤트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가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벤트를 하는 게 따로 없어서 뭐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게 없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제스처를 취해줬어요. 제스처를 취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냥 부분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기금을 둘러싼 이 매도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이거 우리 한번 볼게요. 네, 오픈헤어는 뭐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권명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오픈헤어니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오늘까지 뭐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아무 때나 하시는 거고요. 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수가 이제 이 연기금에 대한 포지션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좀 봤어요. 갔죠? 권명자님 혹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애매한 다른 곳에서 뭐 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 88TV에서 보시는 건 맞아요? 워낙에 요즘에 사기가 많아가지고 네. 아, 연장에 대한 부분은 그거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거 연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오픈 회원이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연장에 대한 부분은 네, 오늘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건 모르겠고요. 88TV 여기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회원가입은 여기밖에 없어요. 네, 리딩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니면은 안 돼요. 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카페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 전부 다 뻥입니다.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담을 88TV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연기금들이 그동안 수익을 낸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연기금들이 수익 낸 게 그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주식들을 계속 팔아야 되겠다. 계속 팔아서 이제 자기네들 주식 비중을 15%로 맞춰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기금들이 그 비중을 계속 맞추겠다면 지금 이 코스피가 요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도 계속 팔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냥 단순 계산에서 나오는 금액이 30조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팔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팔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 말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연기금이 팔아먹은 주식들 한번 봐보란 말이에요. 네. 팔아먹은 주식들 한번 봐봐요. 삼성전자.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연기금이 팔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보시고요. 네이버, 네. 그 다음에 LG화학, 기아차, 네.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금호석유,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왜 많이 안 올랐는데 KTNG는 왜 팔지 이거? 얘네들 뭔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진짜? 네, KTNG 이거는 최근에 많이 판 건 아니겠지. 그 최근 일 말고요. 3개월을 볼까? 6개월을 보자. 6개월 동안 팔아먹은 걸 봅시다. 자, 그래서 연기금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네이버, SK하이닉스, KTNG가 여기 또 속해 있어. 얘네들 왜 파는 거야? 근데 더러운 새끼들 담배 안 피나? 네. 셀트리온, SDI 잘 봐봐요. 이제 종목들 차트를 잘 보세요. 이노베이션, SK텔레콤, 그 다음에 카카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삼성전기. 뭔 느낌이 와요? 팍! 네, 팍 느낌이 와. 어떤 느낌이 와요? 많이 오른 거. 그죠? 많이 오른 거. KTNG를 제외하고, 네, KTNG를 제외하고 많이 오른 거. 이거 개 같은 주식이 손절하는 거 보지? 네. 자, 그래서 많이 오른 거. 딱 느낌 오시나요? 많이 오른 것만 팔고 있는 거 연기금이요. 최근에 팔고 있는 거. 최근 3개월 동안 다시 볼게요. 3개월 동안 봐도 특별히 달라질 거 없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많이 오른 겁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많이 팔았을 거예요. 최근에. 한 1개월, 2개월 사이에. 1개월로 봐봐요. 1개월 사이에 바뀌지 않아요. 삼성전자, LG화학, 뭐 네이버, 뭐 하이닉스 등등등 KTNG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끼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많이 오른 거 위주로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있는 거 볼까요? SOE 올라온 거 없어.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왜 사는 걸까요? 네. 빅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건 1개월 사이에 매수가 좀 들어간 종목이네요. 그 다음에 LG이노텍, OCI 근데 얘네들도 뭐 이렇게 네, 꼭 고점에 있다고 해서 다 파는 것 같진 않아요. SK바이오팜 뭐 이런 거 사고 있는 거 보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애들이 사고 있나? 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얘네들도 공통점이 없죠? 매수한 것과 매도한 것 따지고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위주로 팔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잘 봐, 시총 상위권 종목만 때려주고 있어요. 네. 시총 상위권 종목만.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매수 종목도 사실은 많이 올라간 거 매수하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는데 얘는 안 팔고 사고 있어? 6개월로 3개월로 볼까요? 다시? 마찬가지겠죠? 네. 빅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LG 디스플레이, 키움증권 많이 올랐잖아요. 한미약품, LG이노텍 뭐 많이 올랐죠? 조금 덜 올랐다 뿐이지 많이 올랐어. 두산퓨얼셀 이것도 많이 올랐죠. 녹십자, OCI 많이 올랐어. 어? 이거 봐라. 세상에 많이 오른 주식들만 파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더 올라간 것들도 사고 있네? 얘들 기준이 뭐야?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사람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 야 공매도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 이 새끼들? 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화나지. 네 화나잖아요. 근데 연기금의 의도를 딱 보시면 너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권 대형주만 갖다가 계속 갖다 팔고 있어요. 많이 올랐고 안 올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총 상위를 가지고 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렇게 보면요. 금융투자가 더 나아. 그냥 단타한다고 맨날 나한테 욕 들어먹지만은 그래도 금융투자가 낫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매도가 쏟아지는 이유는 뭘까? 되게 간단한 이유를 하나 봅시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이 연기금 매도가 쏟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물증은 없어요. 심증으로만 봅시다. 왜일까? 우리 옵투사님이 잘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들 털어먹으려고 지. 왜? 왜요? 지수가 올라오니까 진짜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지수가 올라왔어. 이게 최근 3, 4개월 정도 보세요. 최근 3개월 정도 지수가 쭉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사실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연초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에 굉장히 많이들 들어왔죠. 특히 삼성전자 이런 거예요. 개인들이 와장창 들어왔어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줄인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식 투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등에 올라간 게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이래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식 투자 나의 첫 주식 투자 주식 투자 따라하기 등등등 책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대 돼. 네. 그래서 책을 안 쓰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저렇게 바글바글하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딱 들어오니까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일단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매수하는 걸 가지고 잘 봐봐요. 지금 상황을 또 놓고 봤을 때 많이 오른 주식을 팔았다고 되어 있지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은 비중 때문에 뭘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많이 올라간 주식을 또 계속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이것만 팔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런 거 많이 올라간 거 사면 안 되죠. 다 같이 팔아야지. 매수는 밑바닥에 있는 것만 사야 되겠죠. 그냥 얘네들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총 상위만 팔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이 개인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눌러가지고 개인들 털어먹기 위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연기금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총 상위권 종목을 자꾸 털어. 그래갖고 주가가 빠져. 개인들은 거기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데 빅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빅히트 이런 거 요즘에 사실 개인들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이런 거 개인들이 뭉쳐가지고 매수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거, 현대차,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좀 덜해요. 네, 삼성전자에 많이 몰려가지고. 삼성 SDI, 네이버 이런 것도 증권사에서 뉴스 계속 나오죠. 네. 모비스, KT엔진 왠지 모르겠어요. 네, 셀트리온 이런 거, 이노베이션. 개인들 엄청나게 많은, 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목들만 갖다가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연기금 이놈들이 개같은 놈들이다. 아우 짜증난다. 이 새끼들 더럽네. 아우 저 새끼들 어떻게 안되나? 욕을 한다고 될 게 아니야. 네, 연기금 때려주세요. 국민청원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지들이 이렇게 비중 조절을 위해서 팔아야 합니다라든지 등등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어떻게 할 거야? 금융당국이 매매 내역 낼래? 매매 내역 좀 줘볼래?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줄 수 없습니다. 보안입니다. 안 줘도 그만이에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뭐예요? 그냥 제스처로 끝나겠죠. 연기금이 매도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장이 완전히 폭락해가지고요. 정부 차원에서 야 니네 주식 좀 사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연기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니들 마음대로 해야지. 네. 팔겠다고 나가는 거를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나서 또는 비중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시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연기금이 팔겠다는 거를 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1인 시위한다고 또는 100인 시위한다고 이게 뭐 해결된 문제냔 말이에요. 안 되는 얘기지.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지금을 그려드릴게요. 그림 요거 네 요거 딱 그냥 찰지게 그렸다. 뭐 식사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이게 뭐예요? 응? 이게 똥파리가 하나 날아다녀야 되겠지? 똥파리. 이게 파리야, 파리. 네. 들어보니까 피해야 돼, 이거. 네. 들어와서 피해야 됩니다. 뭐, 북한 가면은 뭐, 계란에다가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바위를 치면은 뭐, 바위가 부서진다고? 그럼 개 같은 소리들은 북한 가서 하시고요. 네. 이거 피해야 되는 거, 이거. 근데 얘네들 팔겠다잖아요. 팔겠다는데 뭐, 어떡할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아낼 수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 똥이야, 똥. 똥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 에이, 나는 똥이 더럽지만 난 이 길을 꼭 가야 되겠어. 그럼 팔고 지나가든가. 더러워진 건 나뿐이잖아요. 피해가야 돼. 피해가야 돼. 그러면 연금이 매도하는 것을 일단 좀 피하자 이 얘기예요. 시장이 사실은 연기금이 매도한다고 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연기금들도 비중 조절을 가지고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을 계속 얘네들이 매도로 나가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들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단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다시 사들이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기금이 일단은 매도를 계속 때리는 것들은 우리가 거기다 대고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네. 얼마 안 올랐죠. 문제는 뭐냐면 전기전자, 배터리, 자동차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아주 그냥 네 뻑가는 네 그런 거 1등 신랑감 뭐 그런 네 1등 신부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퀸카 네 퀸카 이런 주식들만 팔고 있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예요. LG화학 SDI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네, 지금 홈쇼핑 같다. 네이버 카카오 너무 좋아하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 상투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사서 난리잖아요. 이런 주식들 전기차 너무 좋아하죠. 그것만 팔고 있는 거죠. 되게 너무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종목들 리포트를 기관에서 다 써가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올라가게끔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뭐 12만원 간다. 네. 전기차 뭐 떨어지면 더 사야 한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증거사 리포트 다 찾아보세요. 네. 다 찾아보십시오. 네. 증거사 리포트 다 찾아보세요. 지금 연기금이 팔고 있는 것들 다 좋다고 만들어놨어요. 다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내가 보더라도 사고 싶게 만들어놨는데 뭐. 근데 전기전자든 배터리든 자동차든 이 부분들이 거짓말한 건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왜냐면 자동차 업황 좋아져야 되고요. 전기전자 업황 좋아져야 되고요. 뭐 배터리 좋아져야 되고요. 좋아져야 돼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까? 좋다고 얘기를 썼더니 개인들이 달라붙었는데 너무 많이 달라붙었어. 너무 많이 올라갔어.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의도도 깔려 있을 거라는 얘기죠. 내가 더 많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내가 더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아이씨, 개인 투자자들 미워! 안 되겠다. 저 물량을 내가 뺏어 먹어야 되겠다. 뺏어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일부분을 계속 파는 거죠. 어쭈 이래도 안 파냐? 어쭈 이래도 안 파냐? 어쭈 이래도 안 파냐? 네. 어쭈 이래도 안 파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연기금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외국인이나 뭐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나쁜 새끼들 그럴 수 있겠는데 연기금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열받는 거죠. 내 돈을 가지고서 그죠? 저한테도 오늘 이번 달에도 가져갔더만 네 연금 뺏어 갔더라고. 내 돈 가져다가 그냥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준 돈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 사실 연기금이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증시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계속 인위적으로 때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매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을 팔겠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주식은 다 팔고 사지 말아야지. 근데 많이 올라간 주식 사고 있잖아요.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권에만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에만 달라붙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심이 나타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누가 들어보면 또 이제 뭐 너 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연기금은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심증이죠. 뭐 물증은 없어. 물증을 전혀 남기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연기금이 뭐 그렇게 팔아먹고 나쁜 놈이든 뭐 개새끼든 간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뭐 그 나쁜 놈은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가 나쁜 놈이라는데 뭐 내가 팔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연기금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들은 좀 피해가자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연기금이 많이 팔아먹는 것들은 뭐냐면 시총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다 이 얘기죠. 사지 말자. 그래서 사지 말자. 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현대차고 간에 사지 말자. 네. 안 사면 지들이 어쩔 거야. 그죠? 사지 말자. 여러분들 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꼭 고점에서 사니까 문제가 되죠. 위에서 사니까 문제가 돼요. 위에서 산 게 문제가 돼요. 항상.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고점에서 산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지금 솔직히 지가 삼성전자 열심히 팔고 있지만 지들이요. 네. 삼성전자 열심히 팔고 있어. 연기금이고 뭐 기관 연기금이겠죠?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고 있어. 뭐 팔 테면 팔아보라 이거야. 나는 배짱 부리고 있죠. 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아무런 뭐 그러든가 말든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가 뭐 팔고 내려가 봤자 설마 네. 뭐 7만원까지 내려오겠어? 6만 5천원까지 내려오겠어? 6만 5천원까지 내려오면 지수가 얼마나 박살나야 되는지 아시죠?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요. 지수가 얼마나 내려야 됩니까? 한 2,400까지 내려와야 될걸요? 안 되는 거야. 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려가든가 말든가 냅둬버려. 또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들 무조건 이깁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아시죠? 네. 존버는 승리한다. 네. 승리하는 거야 이거는. 네. 지들이 못 줄 거예요. 안 판다는. 나 마찬가지야. 연기금도 막 저렇게 겁을 주지만 내가 안 판다는데 뭐 어쩔 거야. 네. 야 성추사 이거 봐라. 나 계속 판다. 팔어. 뭐 어쩌라고. 나 안 팔 건데. 자기 어쩔 거예요. 앞에서 뭐 댄스를 추든 뭐 옷을 벗고 뛰어 돌아다니든 뭐 그래봤자 지가 미친놈이지 뭐. 그렇잖아요. 나는 딱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노름에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이번 작년 2020년이요. 2020년에서 2020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네, 신용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증권사에서 걷어들인 이자 수익만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 이자만요, 이자만. 2020년도에 증권사가 벌어들인 이자만 1조 원이래요. 네. 물론 뭐 여러분들 뭐 껌값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네. 뭐 1년에 1조씩은 다들 벌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자 수익만 1조 원이라니 이게 증권사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썼다는 겁니까? 이자 수익만 1조 원이면 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타 등등해서 재반 비용을 떨어서 갖고 온 것들은 이거 어마어마할 거란 이야기죠. 증권사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네.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이야기야. 고점에서 샀다는 이야기야. 물려있다는 이야기야. 처음에 주식을 살 때 바로 수익이 날 걸 생각해서 주식을 샀을 건데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야. 얼마나 이게 열받는 일입니까? 저한테 가입하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그 생각하고 가입하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분명히 가입하면 수익 바로 안 나요. 네. 우리 장기간입니다.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밑에 사기 때문에 바로 수익 안 나요 라고 말씀드리는데도 왜 수익이 안 나요? 라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저점에서는 원래 수익이 안 나요. 삼성전자도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나오니까 야 이제 수익 났다 좋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인내 시간을 지나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수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알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니까 좀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계좌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손실이 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내가 당장 수익이 날 줄 알았는데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어떤 위협. 그럼 계속 생겨요. 그러면 개인들은 뭐 할 것 같아요? 팔아야 되겠죠. 손절 매도가 어떻게든 나올 것 같아요. 개인들 손절 매도가 나오는 그 부분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의미를 본다면 신용이기 때문에 증거금 부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반대 매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10몇 프로밖에 안 빠졌겠지만 뭐 재수 없으면 막 20% 금방 빠지. 기아차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잖아요. 기아차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아차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20% 빠졌어요? 네. 20% 넘게 빠졌네요? 조금 더 빠지면 반대매매 와당창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거의 다 빠진 거예요, 기아차는. 이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매도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며칠 동안은? 네. 왜냐면 75,000원 정도가 지지선일 테니까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이만큼 내려가는 부분하고 다시 반등,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올 수 있는 이 구간하고 봤을 때, 조금 내려가는 거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안 팔고 개기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팔 때는 그 위에서 다 파셨어야 돼. 이미 말씀드렸죠. 이거는 더 내려갈 거니까 이제는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다 내려갔어. 지금에도 팔까요? 이런 의미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려갈 것 같을 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내려갈 것 같을 때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갈 것 같을 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면 내려가고 있을 때, 그것이 시작될 때 매도하시면 돼요. 이때 매도 안 했으면 주가가 이미 다 내려갔어. 그러면 저점까지 왔어. 그럼 무조건 기술적 반등 어떻게든 나오거든요. 정고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 반등은 어떻게든 나옵니다. 정고점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나와요. 그냥 뭐 이만큼 올라가든 이만큼 올라가든 간에 올라가는 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를 이용해서 팔아야지. 이미 다 내려갔는데 여기서 팔게 되면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는 팔면 안 돼요.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용이라든지 개인들이 위에서 물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짜증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한 부분들이긴 한데 우리가 고점에서만 안 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네. 고점에서만 안 하면 이런 일은 뭐 겪을 수도 없어요. 지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솔직히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들이 판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정부가 이렇게 정책한다는데 제가 예전에 수소차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소차도 네. 전기차가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자꾸 수소차를 한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책적으로 수소차를 민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수소차도 그래서 그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전기차가 결과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그죠?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을 피해가서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든지 그것에 살짝 올라타든지 뭐 등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우리 잘 보시고요. 시장에 대한 고점에서만 안 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네, 시장이 이제 계속 팔아먹을 것이다. 지금 백어데이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현물 가격이 높게 나와 있다.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시장이 네가 말한 대로면은 뭐 2600까지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2400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과연 그렇게 빠질 것인가?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지금 시장이 하락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 시장은 왜 빠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은 뭐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네, 뭐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이네, 테이퍼링이 나올 것이네, 등등등등등등등등. 네, 다 뭐지? 경기 부양의 축소의 핵심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경기 부양을 더 많이 안 해줄 거야. 경기 부양 이제 안 해줄 거야. 이 부분 때문에 축소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개소리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오늘 좀 격한가? 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맞아. 왜냐면, 경기 부양책 이번 주에 통과가 돼, 미국에서. 어쨌든 지금 경기 부양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저금리에요. 금리 안 올린대. 인플레이션 좀 올라가도 상관없대. 뭐 등등의 얘기들 못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거래요. 금리 올라갈 거래요. 안 올린대잖아요. 뭐 올라가도 상관없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또 하네. 네. 파월이 안 한다잖아. 안 한다는데 왜 그러겠어? 왜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계속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우려가면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괜찮아요. 더 올라도 됩니다. 2%까지 괜찮아요. 지금 1.4%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또 인플레이션 우려래. 괜찮습니다. 계속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 이미 한 얘기를 뭐 자꾸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래잖아요. 아니라면 아닌 거지. 금리 인상합니까? 안 합니다.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요? 안 합니다. 계속 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아니래잖아. 네.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파월이 안 한대잖아요. 테이퍼링 합니까? 안 합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테이퍼링 없습니다. 근데 왜 테이퍼링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나오지?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빠질 것이다. 왜? 왜 때문에? 누가 할 건데? 자기가 테이퍼링을 할 건가? 아니잖아요. 테이퍼링을 할 거래. 테이퍼링을 누가 하는데? 파월이 하잖아요, 연준이. 근데 지들이 안 한대잖아요. 안 한다는데 뭐 어떡해. 그러면은 파월이 어제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내가 잠깐 노망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하려는 건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건가? 천만의 말씀이죠. 네. 이 이유를 가지고서 시장이 하락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연기금 매도. 이 연기금 매도가 그러면 이 시장이 하락 이유에 들어있느냐? 아니란 이야기죠. 연기금 매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선택지예요. 왜냐면 연기금은 주식을 계속 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작정하고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얘네들이 계속 팔게 되면 결국에는 네, 연기금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사실 시장이 봐봐요. 3,000포인트 이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장이 3,000포인트예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2,000포인트 대 초반이었거든요. 시장 3,000포인트 간다. 그러면은 이 3,000포인트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꿈같은 일이라고 했죠. 네. 3,000포인트 정말 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3,000포인트. 말이나 됩니까? 근데 어느 틈엔가 지금 3,000포인트가 아주 네 당연시 됐어요. 3,000포인트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증권사에서 예상치도 3,000을 하단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3,200을 상단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만들어질 거다. 3,000포인트 아주 당연하게 얘기해요. 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3,000포인트에 이렇게 네 2,600포인트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지? 2,600포인트면요. 제가 그동안 꿈꿔왔었던 네,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 높은 상승 구간과 높은 고점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 계좌 만들면서 상투에 잡았었던 2년 동안 3년 동안 오지 않았었던 바로 그 고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2600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계좌가 박살난다고 그럴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빠지면 뭐 어때? 네. 근데 그렇게 빠지지도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3000이 깨지면 대공황이라는 그런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냔 말이야. 네. 다우지수가 언제부터 3만이었어? 네. 잘 봐봐요. 이게 상대적인 의미예요. 왜 대공황이 오건 왜 나의 뭐 정신 상태에서 공황이 오겠지. 내가 패닉이 오는 거지.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수 3000이라는 게 사실 진지게 갔어야 되죠. 진지게 갔어야 되는 수치잖아요. 물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추세로 친다라면요. 아직까지는 이런 추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원래 2800이나 2900 요 정도 와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오버한 경향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 있기 전에 무역 분쟁 종료에 따른 기대감을 가진 상승 추세의 연속 추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는 2700에서 2800이 정상적인 추이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본다라면 여기는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오버슈팅을 누가 만들었냐? 개인이 만들었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연기금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오버슈팅은 개인이 만들었어. 네, 개인이 만들었어요. 주린이들이 만들었죠. 나 주식 무조건 해야 된다. 영끌이다. 뭐 등등등 당당당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야 지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들 뭐 여러분들이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 그러면 이 오버슈팅한 부분들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오버슈팅 구간을 만들게 되면 이거 무조건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추세가 이렇게 가죠. 오버슈팅을 했죠. 그러면은 옆으로 기어가. 넌 아래로 들어와. 이 두 가지 조정은 무조건 받아야지 돼요. 왜? 오버슈팅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 원래 추세는 지금 이게 아닌데, 원래는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지? 조금 팔아먹을까? 밑에 다시 살까? 뭐 등등등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은 피해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조정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생각해봐요. 주가가 밑으로 팔 수도 있었거든? 야, 오버슈팅 했으니까 파야 되겠다. 근데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거 봐요? 너무 잘하지.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 봐주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은 지금은요, 물려도 안 팔겠다. 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또 있어요. 대형주잖아. 대형주.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을 가지고서 버티기 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오버슈팅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조정은 받고 들어가야 돼요. 네. 오버슈팅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 조정을 강한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붙어 있어요. 지금 원래는 3월달에 공매도가 나오니까 그때쯤에는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 생각 좀 했었지만 이제 5월달까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일부 대형주로 국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정책이 좀 바뀌기 시작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정에 대한 포인트, 또 경기 부양이 일어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게 일어나면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지금은 아니래잖아요. 그 재료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번 주에 지금 뭐 미국 시장은 하락 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봐봐요. 이번 주에 경기 부양책 통과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백신 존슨앤존슨이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네. 실업자 청구 뭐 그거 경제 지표 좋게 나옵니다. 내구재 정말 좋게 나옵니다. 개인 소득 증가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증가합니다. 뭐 나쁜 게 없어. 미국도 지금 시장이 약간 비틀비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면 인플레 우려 계속 인플레 우려만 하고 있어요. 인플레 우려. 그러니까 파월이 계속 나와가지고 얘기 걱정 안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금리 인상 없습니다. 테이퍼링 없습니다. 계속 반복만 한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횡보를 하는 이유는 뭘까? 네. 저놈이 미쳐서요? 빙다리 핫바지라서?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네. 핫바지라서? 아니죠.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굉장히 스마트해진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아무리 스마트하고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팔아먹는 종목들은 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 타겟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을 조금 이렇게 더 받아야 돼. 사실은 봐봐요. 시총 상위권 종목을 그렇게 갖다 때리는데 지수가 조정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조정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조정입니까? 옆으로 서고 있는 거잖아. 안 오르는 것 뿐이지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올라가는 것 뿐이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조정이 아니죠. 이거 잘 생각해 봐요. 그 연기금이 시총 상위권 종목을 막 때리는데 지수가 안 빠져. 왜 그러는 거예요? 받아주는 놈들이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받았든 아니면 외국인이 받았든 뭐 누가 받았든 다른 종목을 또 샀든 얘들이 시총 상위권 요만큼 팔고요. 다른 종목도 이만큼 샀을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중소형도 올라가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대형주들은 빠지지만 중소형주들은 막 팡팡 치고 올라가죠. 오늘 저거 보니까 뭐요? 서울식품? 뭐 그거 상한가 같대? 네. 쿠팡 관련주들 막 이게 테마가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 잘 생각해 봐봐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사가지고 물려 있어. 신용까지 썼어.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물려 있는데 중소형주에서 갑자기 쿠팡이 나타나가지고 막 상한가를 두세 방 만들면서 막 어떤 거는 500%가 갔네, 600%가 갔네, 뭐 어떤 것들은 상한가가 나왔네, 뭐 오늘도 상한가입니까, 뭐 오늘도 올라갑니까, 네, 뭐 그러면서 네 성투사가 나와가지고 까불고 있어. 뭐 인터지스가 또 올라갔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 뭐 VI가 걸렸습니다. 막 그러면서 VI는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뇌동매매 할까봐 이제 잠깐 동안 단일가 매매로 정환을 시키는 것이 VI입니다. 이 VI가 걸리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 것을 약간 방지해준다. 뭐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한가 제한폭이 30% 늘어나면서 이 변동폭이 커지니까 이런 중간에 살짝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쉬어가는 구간을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지금 쳐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용까지 썼어. 돈 많이 집어넣었어. 대형주야. 근데 손실 안 나. 당장 수익 날 줄 알았는데 손실이 계속 나고 수익이 안 나. 계속 손실이야. 아씨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올라가는데 주식이. 아 내가 잘못 탔나? 내가 잘못 샀나? 이 생각 들겠죠. 연기금 계속 팔아.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 뭐 이런 상황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옮겨갈까?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지금 노리는 거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연기금이 노리는 거 그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금의 이동이 대형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간 지 오래됐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작년 12월 달쯤 됐나? 11월쯤 됐나? 12월? 요쯤인 것 같아요. 자, 대형주 올라가고 있는데 대형주 일단 갖고 있는 거 스톱하시고 더 사지 마시고 이제 중소형주로 포트 넘어갑니다.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우리 그 유료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로 지금 후루룩 들어가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딱 넘어가니까 어때요? 대형주에서 물릴 거 하나도 안 물리잖아. 중소형주도 올라오는 거 오늘 뭐 제로투세븐이나 이런 거 제가 이것도 무방에서 신호 많이 드렸어요. 네. 정책주 뭐 저출산 그 다음에 뭐 사람인 HR 이런 것도 뭐 일자리 지금 저출산하고 일자리 찾으면은 뭐 종목 몇 개 없잖아요. 그쪽에서 그냥 대충 딱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뭐 인터지스, 네, 인터지스, 뭐 서원인텍, 뭐 이런 거, 네, 뭐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죠. 네, 처음 들어봐도 괜찮아. 중소형주잖아.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30%씩 뭐 수익 나오고.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하나씩 바꿔가는. 근데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중소형주로 바꾸라고 얘기할 때도 대형주는 계속 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 대형주를 팔면 안 돼요. 계속 들고 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뭐 지금 현대위아, SK이노베이션 다 들고 가서 어디서 팔았어요? SK이노베이션이나 현대위아는 1월달, 2월달에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들고 갈 거고요. 올라가는 동안은 더 매수를 하지 않을 뿐이지 매도가 아니에요. 즐기는 거예요. 중소형주는요. 지금 이럴 때 매수해놓으면 올라가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뭔가 포인트를 만들죠. 이제 막 시작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가방도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아가방도 나쁘지 않았죠. 뭐 11월달, 12월달 이때였는데요. 그죠? 네.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나가시면은요. 중소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안 사. 처음에 들어올 때.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왜 처음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무조건 대형주거든요. 초보자들은 무조건 대형주예요.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초보 운전할 때. 자, 왼쪽 깜빡이 끼고, 그 다음에 그 신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신호에서 이제 녹색불 들어오면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가고 막 장갑 끼고 운전하잖아. 장갑 끼고 막 그러면서 깜빡이 켜고 왼쪽 쳐다보고, 네. 오른쪽 쳐다보고, 룸미도 한번 쳐다보고, 네. 운전 그렇게 하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막 그 운전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발로 하나 요즘에는? 초보 때는 다 그렇게 정석으로 하거든요. 그럼 주식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어떻게 해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에 들어올 생각해 봐봐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량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 왜? 너무 많이 들었어. 가치 투자하는 건 너무 많이 들었어. 그게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소형주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네. 쳐다도 안 보지. 그리고 막 시장에서 막 삼성전자 뭐 10만 간다, 뭐 무슨 종목 뭐 이렇게 간다, 뭐 어떤 거 뭐 리포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느라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데 뭐 거기서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LG는 상한가 가는데 이거 상한가 가니까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더 올라가니까 막. 근데 지금 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럴 때 지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숨 나오지. 네, 한숨 나와요. 그래도 이거는 손해라 좀 덜 봤지. 뭐 삼성전자나 뭐 기아차나 이런 거, 뭐 애플카 뭐 일론 머스크가 어쩌고저쩌고 뭐 애플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네. 그래서 이런 거 뭐 한숨 나오지.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다 한숨 나와요.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근데 얘네들 정말 나쁜 기업입니까? 삼성전자 이거 나쁜 기업이에요? 팔아야 돼? 아니지. 버티고의 차이는요, 내가 얼마 매수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잘 봐봐요.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왔는데, 이게 남들 다 돈 버는 데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굉장히 조급한 마음인데,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전자를 샀는데, 지랄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15% 나와 있는데, 다른데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뭐, 쿠팡 막 이런 게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신고가를 내고 있고, 막 상한가를 치고 몇백 프로씩 나간다 그러고, 막 갑자기 비트코인에서 막 그냥 6천만 원 넘어가네 어쩌네 막 그러고, 자괴감 들겠지. 내가 이러려고 삼성전자 샀나 이런 자괴감 든다고. 내가 이러려고 대형주 샀나. 역시 주식은 그런 게 아닌가 보다. 단타나 쳐야 되겠다. 그거 조장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도를 계속 치면서 팔어. 이래도 안 팔을래? 이래도 안 팔을래? 겁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지들이 판다는데. 그러면 이걸 피해가는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안 팔 때까지요. 안 파는 그 순간까지. 팔 만큼 다 팔면 지들도 나오겠지. 봐봐요. 금융투자도요. 팔 만큼 다 다 팔고 입던 빤스까지 훌러덩 벗어가지고 네, 다 팔고 이제 뭐 팔 게 없어. 팔 게 없으니까 이제 머리카락도 바리깡 밀어가지고 그렇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안 팔잖아. 금융투자 오늘 안 팔았잖아요. 안 팔잖아. 더 팔 게 없어. 그만큼 팔아먹었으면. 그 연기금도 더 이상 팔 게 없으면은 지들이 뭐 적었습니까?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투신이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2009년도에. 왜냐면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신탁이잖아요. 그 개인들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해주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계속 환매 요청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팔 수밖에 없어. 네. 그냥 이렇게 막 갖다 파는 거야. 그 걔네들은 뭐 사무실 있는 책상 다리까지 다 끄져 팔다가 더 이제 안 되니까 옷 벗기 시작하고 빤스까지 팔고 결국에는 맨몸을 쫓겨났지. 그게 투신 뭐 걔네들처럼 어쩔 수 없이 파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도 그렇게 파는 거야. 네. 나중에는 뭐 구멍난 양말에다가 뭐 다 갖다 팔겠죠. 뭐. 다 팔 거야, 다 팔 거예요. 다 파는데,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팔 게 없으면 어쩔 겁니까? 더 팔 게 없다. 어쩔 거예요? 사야지. 그 타이밍에서 여러분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왜 위험한지, 왜 저런 데 사면 안 되는지. 주식은요, 지금 여러분들 잘 봐봐요. 네, 확인이 가능해요. 네. 확인이 가능. 30조를 안 채워도 괜찮아요. 안 채워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했을 때 30조가 나온다는 거지. 주가가 계속 팔아가지고 이만큼 내려갔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팔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이 네, 15% 범위에 들어가면 더 이상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15%를 지키기 위해서 판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그걸 꼭 지키기 위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들이 팔아먹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잖아요. 네, 주식이 꺾일 때쯤 돼도 파는 거지. 계속 올라가는데 누가 미쳤다고 그걸 팔겠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팔아먹고 싶고 또 아니면은 저 밑에 다시 사고 싶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지금 여기서 샀는데요. 여기만큼 올라갔어. 그럼 팔아먹고 싶겠죠. 팔아먹고 계속 지들이 팔아먹으면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이만큼 떨어지면 개인들 물량 그때 받아가지고 밑에 다시 사가지고 또 채우고 싶고 그런 거겠죠. 주식 비중 늘어났다고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큰일 났네요.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연기금이 주식 비중 조금 오버돼서 수익 많이 냈다. 그거 누가 뭐라 그럴 건데? 잘했다 그러지.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조정입니까? 아닙니까? 시장이 이제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큰일 났습니까? 안 큰일 납니까? 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네. 시장 이제 작살 납니까? 헬게이트가 열립니까? 아까 대공황? 네. 3000포인트 깨지면서 대공황이 옵니까? 미쳐버립니까? 네.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이 생각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백호님, 네, 백호님 슈퍼채팅 슈퍼채팅 2,000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사님 여러분들,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오버슈팅한 건 맞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오버슈팅한 거 맞아요. 왜냐면 흐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오버슈팅한 거 맞아요. 약간의 조정은 필요해요. 그게 2,900이 됐든 2,800이 됐든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장이 끝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라면 어떻게든지 간에 주가를 지금 끌어내려서 진지게 끌어내렸어야 되거든요. 이게요, 시장이 만약에 꺾이는 자리다, 네, 완전히 끝나는 자리다, 완전히 이제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됐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것이요, 헤드앤숄더, 네, 그 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굉장히 크게 변동이 나오게 됩니다. 위아래 위아래 위위 아래 아래 뭐 위아래 위아래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 바가지 쓰고서. 네,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나오지 않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진짜 뭐 누가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약간 고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둥근 바가지 형태의 천장을 만들 수도 있겠다 생각될 수 있겠는데, 뭐 지금 올라간 지 뭐 얼마나 됐다고요. 네, 올라간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이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네, 지금 이것도요, 참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조정 국면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까요? 라는 포인트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횡보가 나갈 수 있다. 이게 왜냐면은 2011년도 이럴 때 엄청나게 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때 엄청 뒤었죠. 2011년도부터 이때 유럽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냥 횡보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황 또 오는 거 아닙니까? 김하영님, 네, 감사합니다. 김하영님 네, 슈퍼채팅 복 받으실 2,000원 거예요. 우리 이름 쓰시는 감사합니다. 분들은, 네, 힘이 하영이라는 되는 이름은 좋은 강의 또, 감사합니다. 네, 길이 빛나죠. 네, 성공 투자하실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봐봐요. 네, 이런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요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때도 잘 봐봐요. 2011년도 이때부터 왜 횡보가 들어간 거죠, 시장이? 여러분들, 경제라는 것을 조금만 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어렵지가 않아. 자, 2009년도에 리먼 사태였어요. 아주 박살났습니다. 엄청나게 양적 완화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횡보가 조금 나왔었죠. 이때 횡보는 왜 나온 거라겠죠? 투신이 엄청나게 팔아먹었어. 왜 팔아먹었다고요? 사람들이 펀드 환매, 펀드를 환매하자, 펀드를 때려잡자. 요즘에 박현주 나온 거 보고 약간은 좀 그랬어. 지난번에 박현주 나와가지고 여기서 고점을 만들더니 이번에도 계속 박현주 나오대. 그건 조금, 네,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펀드를 환매하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투시 팔아먹은 거.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실제로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딱 갔더니요, 갑자기 남편이, 보통 마누라가 그 도깨비방망이 막 두들기면서 돈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 막 그러면 돈이 막 계속 퍼져나오고 있어. 네, 아이고 큰일 났다, 도깨비방망이가 돈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니 우리 집은 망했다. 네, 그럴 일 없잖아요. 돈이 계속 나와 그냥 막. 네, 좋지 않겠어요? 금 나와라 뚝딱. 네, 돈이 막 왕창. 네. 그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장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스트롱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프라이 암스트롱님 잘 슈퍼채팅 2,000원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단 성투사님 말이에요. 항상 근데 감사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그냥 못 간다고 생각했었던 2000포인트 또 다시 넘겨버린 겁니다. 근데 2011년도 왜 빠진 거예요? 리먼 사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시간이 되나? 벌써 10시 넘었네? 짧게 설명할게요. 미국의 이 투자은행들이 집 팔아가지고 모기지 채권을 만들었는데, 그냥 수요가 많으니까 이 모기지 채권을 유럽은행에다가 갖다 팝니다. 야, 니네 이 채권 갖다가 나중에 돈 되는 거니까 니네가 사고 나한테 돈 좀 줘라. 그래갖고 그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또 그 돈을 빌려갖고 집을 사게 만들어. 채권 또 나온 걸 또 갖다 팔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유럽은행들은 뭐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 일은 얘네가 다 하고요. 이 채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돈만 회수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 붕괴. 그게 리먼 사태잖아요. 중산층 붕괴로 인해 가지고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니까 망가지기 시작해. 그럼 리먼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리먼한테 채권 샀던 이런 은행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게 리먼 사태예요. 그게 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짝 비껴갔느냐? 왜 유럽에게만 강하게 들어갔느냐? 유럽에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계되어 있는 은행들은 아주 작살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럽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어려워진 데다가 갑자기 뭐 그리스가 디폴트가 나오네. 뭐 피그스, 그리스,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애들, 스페인 이런 애들이 나 죽겠네. 그래서 들어 누웠죠. 네, 나 죽겠다, 나 죽겠어. 이러다가는 EU 탈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U에서 어떻게 그리스를 탈퇴시키느냐? 돈을 좀 주느냐? 고민하다가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지난번에 또 디폴트가 또 나오네 어쩌네 계속 그 얘기 갖고 넘어가는 거야. 유럽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쪽에서 이제 영국이 이제 여기서는 뭐 브렉시트를 하네, 나 니네랑 같이 못하겠다. 저런 그지 같은 놈들 왜 살려주고 있냐. 네, 그거 말들 많잖아요. 네, 그리스 쪽에 보면은 완전 그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차피 뭐 돈 지원해 주는데 뭐 놀지 뭐 이런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막 그냥 막 싸웠었지. 영국이 브렉시트 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것들 가지고 막 싸웠어. 왜 저런 애들을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지원해줘야 됩니까?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 네. 독일이 이제 수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EU라는 단체가 뭐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유럽이 통째로 뭉쳐야지만이 미국 하나 견제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생각해봐. 완전히 분열된다 생각해봐. 완전히 뭐 박살나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 유럽 경기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횡보가 나왔었던 거고 2017년도에 드디어 네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빅쇼트죠? 빅쇼트. 그 리먼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빅쇼트입니다. 빅쇼트. 그거 보시면 돼요.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 영화가 빅쇼트. 아무튼 네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이때는 유럽 경기가 아주 개판이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리먼 사태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백신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백신에 대해서 무조건 뭐 만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그 병의 어떤 강도가 약해질 걸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맞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처럼 만들어지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 국면이고 백신이 나온 게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해지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초반에는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격리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격리는 되죠. 병원에 가도 격리는 돼요. 근데 별다른 조치 없어요. 네, 수액도 안 맞는 분들 많으시대요. 가서 그냥 온도 체크, 열도 안 난데, 예, 그 온도 체크만 하고 있다가 어쨌든 감염증이 있으니까 격리가 됐다가 그냥 풀려나는 거야. 밥만 먹고, 주는 밥 먹고 있다가. 이런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코로나가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만큼 병의 어떤 강도, 세기가 약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가면 더 약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염력이 강한 거는 뭐 요즘에 뭐 감기 뭐 이런 것도 더 세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백신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원상복귀 정도는 또는 그 이상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죠. 원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마스크를 평생 여기다가 입에다가 끼고 살아야 된다느니 뭐 등등 얘기 나오지만 뭐 사스 때도 그랬고요. 네, 메르스 때도 그랬고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나가고 나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닐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뭐 패스트 때는 안 그랬습니까? 너무 옛날 같나요? 패스트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뭐 약이 없으니까 그랬지만은 약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뭐 별거 없죠. 그리고 백신이 일단은 효과가 증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접종자가 늘어나면서부터는 이거 괜찮아질 거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겠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자. 경기는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은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경기 부양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을 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지금도 쏟았지만 돈을 더 쏟을 거다 라는 얘기가 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동학개미들이 2009년도에
이때는 뭐였어요? 양적 완화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지금은 뭐예요? 양적 완화가 들어가기 전에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기관이 못 샀어. 아시죠? 이때 누구만 샀어요? 개인과 외국인만 샀어요. 기관은 못 샀어요. 얼마나 배가 아플까?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수익은 났지만 얼마나 배가 아플까? 더 사가지고 더 수익 많이 냈어야 되는데 얼마나 배가 아플까? 얘네들 다 팔았잖아요. 계속 팔았잖아요. 올라갈 때. 근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배가 아플까? 아이고 배야. 네. 그 꼬장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이란 건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 그 이해관계, 돈이 얽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지든지 말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향후에 얼마만큼 가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에는요,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을 줍니다. 돈이 얼마만큼 밀어주느냐가 중요한 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 돈 들어갑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시장에.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미국 법안이. 이해되시죠? 미국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이번 주에 하원 통과입니다. 상원 가야죠. 그 다음에 행정부 도장 찍어야 되죠. 집행돼야 되겠죠. 시장에 돈이 풀려야 되겠죠.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돈이 풀린 게 아니거든요. 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참 많이 말씀. 인플레이션 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금리 인상한다는데 돈을 왜 풉니까? 금리 인상을 할 거면 돈부터 풀지 말아야 돼요. 아시죠? 인플레이션 걱정할 거면 돈 풀면 안 됩니다. 근데 돈 푼대잖아요. 이거 아구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시장은 지금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란 이야기거든요. 단기적 조정도 깊게 안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을 뭐 반으로 접어버린다. 이렇게 뭐 밑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뭐 2,400, 2,600, 2,700 뭐 이렇게 빠진다. 사실 나는 이건 믿지 않아요.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시장의 발목을 잡아갖고 주가를 끄집어 내릴 것이다. 사기꾼이야 그러면. 그러면은 미국이고 뭐예요? 걔네는 사기꾼이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완전 글로벌적인 사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파월이 연준이 또는 우리나라가 또는 뭐 유럽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양적 완화 안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테이퍼링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조정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근데 딱 암만 생각해도 악재가 없어요. 악재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악재가 없어요. 왜 하방을 얘기하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 빠지는 거지? 그냥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많이 올라서거든요. 많이 올라서. 근데 많이 올랐다는 것도요.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다는 거지 시장이 가야 할 길에 그냥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단기적 그런 오버슈팅은 언제든지 나와요. 단기적 오버슈팅 이후에 조정 들어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조정이 뭐 대세 하락, 시장의 추세가 꺾이는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 코로나 21. 새로운 코로나가 나타나면 또 그럴 수 있겠지. 네. 새로운 변이 와장창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악재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미중 간의 뭐 히토르 분쟁 뭐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오대. 네. 근데 그나 난센스야. 왜 시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올라서 못 파는 그냥 못 올라가는 거야. 많이 올라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가 토끼 새끼 얼굴을 그려볼까? 토끼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네. 토끼는 이렇게 그리나?
토끼. 예, 토끼죠. 토끼. 이 대충 토끼 아니에요? 그죠? 네, 이 토끼야. 이 토끼가 거북이랑 시합을 하다가 네, 거북이가 너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돌덩이 밑에서 잠을 자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지. 네, 기다려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다른 가치가 떨어지니까 국채물이 올라가는 전조현상입니다. 실무지표, 지식지표 보니 서서히 정리하세요. 이거 지금 네 화폐 가치는 어차피 계속 떨어져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을 지금 넘어가는 것도 그래요. 비트코인 넘어가는 자금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비트코인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아주 좋아요. 네.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나 이 블록체인은 앞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로 가는 것도 꼭 가야 되는 방향을 생각해요. 왜냐면 현금 안 들고 다니거든. 현금 요즘에 누가 들고 다녀요? 주머니에서 뭐 현금 꺼내가지고 막 돈 세가지고 돈 주고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챙겨가지고 이런 사람 없어요. 나 그냥 다 카드로 하거나 뭐 체크카드 아니면 무슨 페이 하지 뭐 안 하잖아요. 없다고.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이용한 부분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비트코인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여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갑자기 나타난 어떻게 보면은 네 근본 없는 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근본 없는 아이인데 갑자기 대장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임꺽정 같은 스타일이지. 네 임꺽정 같은 스타일이에요. 시장이 막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내가 의적이다 또는 뭐 그 뭐요 그 뭐 녹두장군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봉기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홍건적의 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권리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 각 국가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연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자 얘네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죠? 얘네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은행이요. 현금으로서 이 화폐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화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화폐 발행권.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 화폐의 중심이 되겠대.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트코인을. 저런 네. 아니겠어요? 네. 저런 비트코인이 만약에 기득권을 가지고서 화폐의 중심을 딱 쓴다 생각해봐. 얘네들 다 실업자야. 네.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중앙은행 뭐하러 필요해? 이러면 화폐 뭐 양을 조절하는 거 왜 뭐하러 필요해요? 이거 필요 없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중앙은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네. 까불지 마. 들어갔지. 어디론가 들어가서 안 보이죠. 예전에 어디였어? 베네수엘라였어요? 어디였어? 거기서 뭐 이 가상화폐 그 뭐였어? 페트로인가요? 그 석유를 자산으로 하는 그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마 이씨. 그래갖고 다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딱 보세요. 네.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이 돈에 대한 그 권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야 돼. 또 특히 미국은요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줄을 놔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 뭘 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안 해줘요. 대신에 얘네들 뭘 할 거예요? 달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가상화폐. 이거 뭐 아메리칸 코인 이런 거 만들겠죠. 우리나라는 K 코인 이런 것만 연준 그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이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지들이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이건 나가리라고 봐요. 얘가 어디 낄 건데? 왜 낄 건데? 이 상황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간에는 뭐 1억을 간다, 10만 달러 간다,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라는 부분에서는요, 비트코인의 수량이 정해져 있대. 2100만 개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비트코인을 추종하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하겠지만은,
네,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내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네. 예, 절대 이거는 네, 지금이야 뭐 거기에 대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지만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자, 우리가 가상화폐로 할 수 있는 이런 코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나가리잖아요. 그렇잖아? 사람들이 이거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 쓰겠지. 중앙은행 발행한 거 쓰지 비트코인 쓸 겁니까?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처럼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비트코인에 또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비트코인 보면은 뭐 2017년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이때 2천만 원인데 지금 6천만 원이다. 뭐 이 얘기 하시면서 뭐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잖아. 네. 신고가 났다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건데? 주식은 그나마 낫지. 왜 이건 앞으로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고 뭐 좋아진다 등등등 얘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 부분 보시고요. 임창준님은 지금 뭐가 불만이 되게 많으신가 보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라는 겪어. 그래, 어려워. 지금 어려워. 어려운데 지금 좋아질 거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건 단순하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네. 희망 고문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하나의 주문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뭐 사람이 그렇잖아. 아유 내일 뒤질 것 같은데 뭐 에이 내일 더 그지 같은데 뭐 에이 뭐 하는 일도 안 되는데 뭐 그럴 거면 뒤져야지 뭐 그잖아요. 네, 뭐 하려고 살아. 더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더 좋아지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방법이죠. 뭐 그냥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어. 뭐 다 끝났어라고 얘기하면은 다 끝난 거지 뭐. 오늘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꼭 그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내일 당장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방향을 크게 보시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변동성 이런 것들은 그 생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거면 투자하세요. 뭐 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욕한 거 없어요. 네, 내가 뭐 비트코인 욕했나? 비트코인 개놈 이렇게 욕했나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난 안 사겠다. 그 얘기한 건데 뭐 그 욕이야. 발끈하지 마세요. 네, 흥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 그렇잖아. 그쵸?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관점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어쨌든 조정을 받지만 삼성전자 그렇다고 내가 욕합니까? 뭐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피곤한 거지. 그렇잖아요. 부자금손이님 부자금손이님 슈퍼채팅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런 늦게 것들을 보세요.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성투사님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시인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임창두님. 시인을 하란 말이야. 뭘 잘못했는지 빨리 시인하세요. 잘못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자기가 시인하신다는 거지 뭐.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저거를 내가 지금 오늘 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지들도 뭐 이렇게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기들만의 생각이잖아.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하는 게 그거예요. 지들이 판단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지들이 판단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자. 그 피해가는 것이 뭐냐면 삼성전자, 네, 이런 것들 피해가자. 네, 지금은 피해가자. 하이닉스는 괜찮아요.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사주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게 물린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해. 오늘 뭐 신고 가냐 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어쨌든 중성주 쪽밖에 없어요, 답이. 네, 어쨌든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뭐 크게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는 나타나기 어렵고요. 일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면, 이 기간은 언제까지 보고 있냐면 3월 만기? 네, 그 정도까지. 아, 팁 안 줘도 돼요. 나 돈 많아. 괜찮아. 팁은 저기 술집 가셔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네, 술집 같은 데 가서.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은데 거기다 이게 주세요. 그런 데는 또 팁 인색하게 하시고 그냥. 그럴 때 팁 많이 주셔야지.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면은 뭐라 그랬지? 팁? 슈퍼채팅으로 조금 많이 주시셔도 괜찮은데. 그런 팁은 나 받는구나. 나도 줘요, 팁. 네. 고마워요.
팁 줘! 잘 가세요. 네. 뭐 방송 끝날 때 다 됐네. 단풍아 한번 치질래? 자고 있네. 단풍 이거 대꾸를 안 한다. 대꾸할 필요가 없는가 보다. 자, 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뭐 각자 이제 투자의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러니까 뭐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뭐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것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어쨌든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내려가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요. 조정에 대한 방향은 횡보가 있고 아래쪽 조정이 있고 두 개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만 안 하셨으면 괜찮아요. 뭐 크게 뭐 횡보라도 돈 못 벌 일 없고요. 주가가 조정만 나온다고 돈 못 벌 일 없습니다. 아시죠? 네. 이때도 돈을 다 벌고 지나갔던 부분들인데 뭐 걱정입니까? 네.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네,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시장의 조정을 그냥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지금 조금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번 주가 윈도우 드레싱이고 금융투자가 이제 팔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연기금의 타겟 포인트가 맞아졌다면 연기금한테 그만해라라고 암묵적인 지시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기금이 조금만 안 팔면 주가가 이제 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좀 작지 않겠나. 지금 윈도우 드레싱 나오려면 뭐 오늘부터 들어가도 좋지만 내일 모레 이렇게 나가도 괜찮거든요. 23, 24 뭐 25일까지로 봤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주 중반에 걸쳐서 좀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오면 되니까요. 금융투자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좀 고민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현대바이오는요. 냅둬요.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나왔잖아요. 이건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지금 어디가 있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요것 때문에 비투 랠리. 네. 빚을 많이 내가지고 신용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뭐 그러하다. 네. 근데 지금 파는 거 보면 다 연기금이 팔아먹는 거 고점에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이거 결과 발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어요. 내려가는 것도 또 받아먹을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또 따라 올라갈 거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할 이유는 아니에요. 매수할 필요는 아니고요. 매수보다는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맞죠. 홀딩만 하신 게 맞아요. 지금은 매도할 것도 아니고 매수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결과 발표 나오면 상한가를 간다, 뭐 더 많이 올라간다, 그 생각해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고점 매수는 리스크를 동반하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건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물린 분들만 대응을 하시는 자리지 여러분들이 뭐 신규로 들어가서 또는 비중을 확대해서 막 그렇게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모든 주식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은요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밑에서 사셔가지고 물리더라도 밑에서 물리세요. 그래야지 올라갈 희망이 있는 거지 위에서 물리면 답이 없어. 시젠 같은 거 봐봐요. 시젠도 진짜 내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방송을 해야 되겠나 싶기도 했는데 지금 하니까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뭐 계속 매도 의견만 계속 들었었는데 작년 네 후반부 네 이 시즌 안 된다는데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하게 이야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 욕을 먹어도 내가 그게 방송을 하는 보람을 이제 느끼는 거죠. 계속 빠지잖아요. 그때라도 팔았으면은 손실이 좀 덜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가 고평가가 된 부분. 근데 이런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사람이 미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이런 것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제 그 판을 만드세요. 그 합판 2개 주문하셔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앞에다가는 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그 명동하고 네 지하철로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저점 천국 고점. 네. 이 좋은 장에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게 뭔 짓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것만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만요.
팔아야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HLB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공매도, 네,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전 고점 때 회복, 여기에 대한 부분들 너무 희망 갖지 마시고요.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팔아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추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21선이 지지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이게 장기적 추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 21선이 일단 깨지고 내려가면은요 61선까지 조정을 받는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지선이 그 근처, 만약에 지금 HLB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요 정도 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요게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버리네. 네,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네. 근데 조정이 무조건 지지가 나오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거는 차트가 종목이 그지가 돼서 그런가 보다. 이게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지지선을 통해서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이런 건 답이 안 나오지 뭐. 망했네요. 네. 망했어. 휠라 이런 거 괜찮아요? 네. 지금은 61선까지 깨져가지고 매수는 하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올라갈 때까지 사서, 올라갈 때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지가 뭐 빠져봤자 어디까지 빠져갔습니까? 그 저점 매수는 이게 좋다니까요. 지가 뭐 죽도록 빠져봤자 여기 근처 아니겠어요? 지가 뭐 4만원 깨고 내려가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죠. 네. 거기서 거기야. 네. 그러니까 저점에 물리더라도 저점에 물리려면 저점에 물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가져가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면 그것도 나쁜 놈이지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잘 버티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조금 빠지는 것들 그냥 애교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다 보답을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네, 효성하고 비슷하게 생겨먹었네. 근데 가만 보니까 네, 여기서 효성도 그거 뭐 걱정 많아가지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네, 뭘 어떻게요? 그냥 냅두는 거지. 지가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요. 어느 날, 하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 들겠죠. 지금이라도 살까요? 네. 이때는 뭐하고? 그런 거 생각 그때 하시다고. 그러니까 지나가시면 괜찮아요.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 보시면서 가시기 바라고요. 항상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간에 뭐, 휴게소에서 좀 쉬든 아니면 길가에 앉아서 쉬든 뭐 어디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든 그거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냥 가고자 하면 목적지만 가시면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시겠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꼭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모자를 계속 쓰고 있었더니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 눈은 안 아픈 것 같아요. 대신 목이 아파. 요즘에 방송하면 목이 아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 부정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미국 시장 빠질 수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선물이 좀 빠지던데 볼까? 네. 나스닥 선물이랑 S&P 500 선물이랑 지금 빠지고 있어서 하락 출발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 또 쫄아가지고 또 뭐 미국 주식 보고 뭐 미국 주식 안 오르면 내일도 빠지는구나. 내일도 빠지면 어떻습니까? 빠졌다가 또 올라오면 되는 거지. 지가 빠져봤자 뭐 3,000을 가겠습니까? 뭐 2,900을 가겠습니까? 지가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시황을 보시면 됩니다. 예, 하락 출발했다가 또 올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내 꿈 꾸세요. 내 꿈 꾸시기 바랍니다. 내 꿈 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에서만 하시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무리하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화이팅! 잘하시면 됩니다. 오! 최리치님, 오늘 공부 좀 하셨네? 네, 성투사만 믿으면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사고 싶을 때 저점에 사라. 야, 괜찮네. 그래요. 자, 우리 슬로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네, 그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